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덕의 맞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 2024년 12월 8일 일요일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념 좌우를 떠나서 아니 국민의 가장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 수반이 최고 수반이 이런 자신의 그 친위를 위해서 쿠데타 계엄령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갔습니다. 네, 저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난 근데 정말 이게 무슨 뭐 계엄령이란 게 전 진짜 무슨 옛날에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럴 때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독재자들이 옛날에 계엄령을 발동했다더라.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삶에서 이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그러게 잊혀진 단어일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뭐 국어사전에만 있고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일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살아생전에 그러게요, 정말. 네, 어제도 정말 또 분노를 하게 만들었고 네, 여당이란 인간들이 무슨 정말 그 당은 당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게요. 국민의 적이라고 불러야지 이 인간들은.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수계와 함께 그 당도 진짜 이번 기회에 싸그리 쓸어야 돼요. 해체시켜야죠. 해체시켜야 돼. 네.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 인간들은. 그리고 조금 이제 냉정한 얘기지만 저는 또 어제 그렇게 막 그 국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태를 벌이는 그 국민의 적들을 보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4월 달에 사람들이 조금 현명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 빨간 당에 기를 쓰고 그 빨간 당에 표를 안 줬다면은 어제 같은 일이 어제 그냥 그렇게 맘 졸이면서 그럴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또 들고 벌써 게다가 이 짧은 텀으로 탄핵을 2번이나 지금 겪게 생겼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 전에 탄핵도 그 당시 때도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탄핵이 된 건데 지금 이번에 이 일은 그 전에 탄핵됐었던 사건과는 완전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 방송을 뭐 애청자분들은 이미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말을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 말도 안 되는 이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이미 네.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여태까지 했었던 그 친일 행각들이라던가 아니 국가를 이렇게 통째로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란 아닌가라고 저희는 계속 그 의구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탄핵 돼야 마땅하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진짜 계엄령을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자기 자폭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되게 뭔 생각으로 이걸 한 것이라는 정말 그날 밤도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빼박 이제 뭐 셀프 쿠데타 내란 수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정도면 진짜 저는 그래도 설마 뭐 물론 되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건 저는 요번에 정말 확실하게 알았어요. 정신병자구나. 미친놈이에요. 그냥 미친놈이야. 아니 그 국내에서 있는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전능한 사이코패스를 뽑아가지고 한탄스럽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뭐 일부 공감하긴 하지만 저는 이분 참 많이 아프신 분이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 자기 이득 때문에 그 당과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조차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경제 개박살 났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의 이득만을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 해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좌우 혹은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은 능력치가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당이란 작자들이 참 진짜 난 그렇게 대놓고 깽판을 칠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탄을 받는 건데 이 와중에도 그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네. 근데 아니 지금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진짜? 아니 당연히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권력 뺏기게 생긴 건 맞는 건데 왜 이 와중에도 권력을 안 뺏기고 싶어서
그 지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염치 없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국민의 의원이라고 쳐도 사실 정권은 짧고 내가 정치할 기반은 훨씬 더 긴 건데 정치는 더 오래 할 건데 아니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 있는 게 나는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라던가 이런 시민들을 일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네. 그냥 나의 안위가 최고구나.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대놓고 그렇게 개판을 쳤어. 근데 그런 인간들 또 표를 또 준다. 난 그러면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자국민한테 노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나는 대구니까 나는 뭐 경상도니까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계속 똑같은 표를 줘 와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무리들을 다시는 그렇게 쉬어주면 안 돼요. 전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제 그런 뉴스를 봤다면은 특히 그 집단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는 걸 봤다면은 네. 그렇게 무지성으로 그렇게 찍을 수가 있나. 그래서 어제 저는 뭐 평소에 그런 거에 관심을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자꾸 네.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그 국회 TV에서 이렇게 틀어준 거 의장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름도 부르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애잔하더라고요. 참 진짜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21세기에 그 여당의 수준이란 게 대통령의 수준이란 게 처참하구나 진짜. 그 생각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 많은 그 뭐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대중 뭐 예술 문화죠. 그래서 뭐 K 컨텐츠, 뭐 K 문화, 뭐 K 드라마, 무비, 뭐 K 팝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이 K 웨이브가 뭐 세상을 이렇게 덮는 것처럼 나름 어느 정도 이제 국뽕스러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야, 이 상황에 오고 나니까는 우리가 그런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했었나? 이렇게 진짜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속으로는 문드러져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네. 가장 높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용납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을 뽑은 거는 정말 커다란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차마 국민들한테 대놓고 그러게 사람들이 현명했으면 이런 사태 안 벌어졌을 거잖아요.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그냥 이 소소한 이 잡부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항상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민들이 조금 현명했더라면 결국은 내 탓이었다. 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너무 시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빨리 수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정말 진짜 그냥 일반 시민 A로서 물론 나는 이미 그 10여 년 전에 이미 박근혜 때 사람들이 이번 기회로 좀 많이 이렇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겠거니 발전하겠거니 이제 생각했었고 그렇죠. 한동안도 좀 달라졌나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네 근데 제발 이번에는 좀 제발 이번 일을 좀 진짜 계기 삼아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하늘이 돋고 천운이 있고 네. 또 그래도 또 저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령 나도 막 2시간 반 만에 네. 또 그렇게 다 해제가 되고 정말 그날도 삐끗했으면은 지금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참 그렇게 된 것도 다행이고 뭐 그래도 그날 또 이렇게 여의도로 뛰어가신 분들 덕분에 네. 그런 거 다행이지만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제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닥치고 나서 그런 걸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좀 미리미리 네. 좀 현명하게 고생하지 않도록 네. 좀 우리 모두가 좀 현명해지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연이가 SV 시절에 그 발표한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세 곡이 있어서 그 세 곡은 항상 듣고 제 휴대폰에도 넣어서 지금 요새도 듣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사랑 노래고 두 개는 이제 Wake Up이라는 노래랑 Rese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그 당시 때 이제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대 정신으로 쓴 곡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10년 전에 만든 노래가 아직까지도 이게 유효하다는 게 참 그 당시 때 막 물대포 맞고 할 그 시기에 쓰여진 곡인데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계엄령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나라 일을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 주에 그냥 이렇게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영화 얘기는 할 땐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냥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정작 그렇지. 처단당해야 될 인간들 처단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국민을 처단할 게 아니라 네. 정말 처단할 사람들 다 처단하고 나라가 빨리 정상화돼서 네. 좀 이 난리가 다 수습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어. 자, 오늘은 이제 저희 항상 감사한 청취자이신 그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하고 또 이 영화가 지금 올해로 30주년이 돼가지고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포레스트 검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는 또 이제 그 톰 행크스란 배우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확실히 톰 행크스는 약간 뭔가 이런 좀 휴머니즘 약간 뭐 그런 전문 배우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제가 그냥 떠올리는 것만 해도 톰 행크스의 약간 뭐 인상 깊었던 영화들 뭐 캐스터웨이라든가 네. 윌슨 나오는. 네.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그 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서 그 빅이란 영화 있거든요. 재밌죠.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전 그때 어릴 때 그거를 옛날에 그 SBS 그거 뭐 명화 극장 거 TV에서 해줬던 거 이상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어릴 때. 그것도 꽤 오래전 영화인데 거의 그렇죠. 80년대 영화인데 왜냐면 그때 제가 그걸 봤을 때 저도 어린애였기 때문에 저도 초딩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 같은 꼬마인데 그 놀이동산 그거 소원 들어주는 그 기계한테 어른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진짜 어른 됐잖아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벌어지는 어떤 그런 해프닝들 있는 영화인데 좀 이상하게 그 영화가 너무 기억에 되게 남았었거든 어릴 때. 기억에 남죠. 그리고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영화로 이제 미리 약간 어른의 그 인생의 쓴맛을 이제 미리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거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막연하게 어른 되면 막 뭐 다 내 맘대로 막 맨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게임기도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막 이제 뭐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막 뭔가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막 이제 그런 좀 철부지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릴 때도 그 영화가 엔딩이 되게 인상에 되게 내리 각인됐어. 이제 딱 그렇게 왜냐면 이제 어른 돼가지고 또 막 애인 생겼었잖아. 근데 애인 생겼다가 다시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마지막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 그 큰 양복이 막 다시 이렇게 헐렁해지고 막 어릴 때 돌아가가지고 이제 뒤돌아보면서 딱 그 인사할 때 좀 이상한 그 엔딩이 되게 어릴 때 마음에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게. 네. 그래서 하여간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또 명배우기도 하고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이 약간 톰 행크스 좀 이미지가 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악역에 잘 안 어울리는. 네. 그러니까 휴머니즘 전문 배우라고 내가 할 정도의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 요번에 물론 이것도 되게 하도 TV에서 많이 해주고 워낙에 유명한 영화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약간 가물가물했었죠. 이제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또 명작인 건 맞고 그리고 약간 좀 진부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나도 약간 오랜만에 보는데 몇몇 장면에서 눈시울이 나도 모르게 붉어지는 장면 한 서너 번 있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거를 무슨 뭐 약간 그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약간 뭐 그런 뭐 시각이다 뭐 프로파간다다 이제 그런 식의 그 해석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제가 지금 이렇게 40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난 딱히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거리가 있나 좀 싶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반대로 돌려까기 느낌도 좀 있던데. 네. 좀 블랙 코미디인가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영화를 그렇게 해석할 정도까지의 그건 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닌가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건 단순히 나는 그 주인공의 인생에 집중했을 때 충분히 뭐 감동적이고 약간 동화 같은 그런 좋은 영화지 뭐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해석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오랜만에 다시 보고서 너무 역시 톰 행크스는 참 대단한 배우였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난 이상하게 이거를 내 기억에서 이게 94년 영화거든요. 근데 왜 난 이걸 2000년대 영화로 알겠지?
그러니까 저도 오래된 영화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30년이나 됐었다라는 거는 방금 얘기 듣고 아 그랬었나? 30년이나 됐구나라는 게 네. 94년이니까. 네,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근데 난 이걸 막연하게 2000년대 한 초반 네. 영화로 난 기억을 하고 있었었어. 그러게. 뭐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네. 아니면 내가 그때 그 2000년대 그 초반에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그 DVD 방을 가서 이걸 봐서 그런가 내가 근데 그것 때문에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었나? 아하. 2002년쯤에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톰 행크스를 내가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니까 아, 너무 젊은 거야 톰 행크스가. 그러게. 아,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나 톰 행크스가. 톰 행크스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구나. 네. 아니 난 근데 옛날 영화도 심지어 방금 말한 그 빅조차도 그때도 막 내가 톰 행크스가 그렇게 뭐 동안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 근데 이 아저씨도 이제 이렇게 90년대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톰 행크스가 이렇게 젊었었던 예. 시절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리고 젊을 때는 나름 또 뭔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엄청난 미남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나는 좀 이렇게 요즘에 워낙에 제가 또 레트로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런 젊은 배우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젊음이란 것은 정말 너무 빛나는 것이구나.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죠. 생각이 청춘. 그러니까 네. 그냥 젊다는 게 청춘이란 게 얼마나 그런 그 반짝임을 갖고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 진짜. 근데 그게 청춘일 때는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때일 땐 모르고 나중에 뒤돌아 보니 아 그때는 정말 20, 30대는 반짝반짝하던 때였구나라는 걸 알게 네. 되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그러게. 그런 가사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좋은 명화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말의 명화를 보는 그렇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거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는 영화니까 이제 오늘 또 한번 포레스트 검프 저처럼 이제 옛날에 몇 번 봤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네, 그 스토리가 어렴풋이 그냥 이제 톰 행크스가 약간 달리기 많이 하고 예, 이제 뭔가 뭘 하든 잘했던 것만 기억나는 약간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약간 자폐야 뭐 경계성 지능 이라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건 천재 아닌가 뭘 하든 다 잘해. 그래서 약간 사실 뭐 이제 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좀 그런 약간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예. 약간 자폐아가 뭐 자폐아 이퀄 천재 약간 뭐 좀 그런 프레임이 좀 있어서 그때 그 더스틴 호프만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톰 네, 크루즈랑 톰 크루즈였나? 어쨌든 그 형제로 나왔었던 그 영화가 좀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아 자폐아들은 약간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 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뭔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 톰 행크스도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설이 원작이라 가지고 네. 물론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소설은 영화랑 완전 다르더라고. 음흠. 그래서 소설 원작자가 약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영화를 깠대. 그래서 내 거를 다 뭐 지들 마음대로 바꿔놨다고. 근데 전 약간 디테일하게 훑어보니까 물론 제가 소설을 안 읽어봤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밝혀져 나와 있는 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굉장히 약간 정말 사람들을 좀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뭔가 감동받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만들어 놨는데 소설은 그런 측면이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는 얘가 약간 조금 모자랄 뿐이지 뭔가 비호감 짓을 한다거나 네. 거하게 사고를 치진 않잖아요. 음. 근데 이제 소설은 정말 얘가 실제 장애인인 것처럼 막 되게 아, 대형 사고를 치거나 좀 더 현실적이고. 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음. 되게 좀 약간 암울한 부분, 예, 블랙 예, 코미디 예. 같은 부분 되게 많대.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 마약 얘기도 더 이렇게 좀 예. 딥하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영화는 어디까지나 약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그 약간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넣어놔서 이제 뭐 나이가 뭐 남녀노소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중적으로 잘 만든 영화이면 틀림없다. 네, 물론 뭐 소설은 소설 나름의 이제 매력이 있을 거지만 네. 뭐 오락 영화로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닌가. 근데 대충 보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그 소설보단 영화가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이고 좀 더 받아들이기에 아마 좀 쉬울 것이다. 네. 소설은 그리고 약간 그 소설가가 또 약간 좀 그 곤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손으로 약간 후속작을 내가지고 그 전작을 약간 망쳤다고 그러더라고 약간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제 싶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간단하게 그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걸 저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은근히 조금 뜨악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어린 시절, 네. 애초에 이제 이 영화가 뭔가 그 제니를 기다리던 이제 그 동네 가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그 벤치에 네. 앉아서 그냥 생면부지에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약간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식으로, 그 얘기가 이제 이 영화죠. 네, 음.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 이야기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데, 이제 어릴 때는 이게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그 약간 철컥철컥 하는 거, 네. 그 영웅본색에서 그 주윤발이 네. 약간 차고 있던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음. 어릴 때는 이제 그 다리 교정기를 네. 차고 댕겼었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홀몸으로 음. 이 아들을 키우느라 이제 뭐 약간 고충이 있었는데, 이제 애초에 일단 제가 1차 뜨악했던 부분이 그 포레스트 검프 이름의 유래가 네. 그 KKK단의 이제 그 초대 단장이란 그래서 말이야. 따왔다. 네. 그래서 난 이제 처음부터 이게 아니 이게 좀 이거면 안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포레스트 검프 본인은 이제 워낙에 이제 순수하니까, 순진무구하니까, 아 엄마는 남북 전쟁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지었대요 이러는데, 이게 영웅이라고 하기 좀 KKK단의 초대 단장 이름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KKK단을 맨 처음에 창단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인종차별 집단, 네. 막 그 막 뾰족한 거 막 그 흰색 두건 쓰고 그런 거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KKK단과 그 이제 막 20세기에 막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그거랑은 약간의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 그 장군도,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그게 공과 가가 명확하더라고. 그런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탁월한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이제 이 영화가 뭔가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근현대사를 한번 쭉 훑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일단 난 이제 그 이름의 유래가 좀 이제 시겁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엄마가 그 포레스트 검프를 그 학교에 넣기 위해서 네. 몸로비를 하죠. 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약간 이제 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거를 어떻게 그 자식을 위한 어떤 모성의 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 좀 극단적이긴 해도 뭐 그런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교장의 눈빛도 뭔가 약간 좀 불순한 그 느낌이 있잖아. 지금 남편께서는 혹시 어디 계시냐고. 휴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뭔가 밖에서 그 민망한 신음소리가 이제 네. 들리고, 교장이 뭔가 숨을 헐떡이면서 옷을 뭐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아마 어릴 때 봤으면 그거 장면을 아마 이해 못했겠지. 저도 옛날에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는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네.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어머니의 슬픈 그 과거가.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어린 포레스트 검프가 막 되게 이제 그 교장이 막 나오면서 막, 아 너네 어머니 되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니까 막 그 교장의 신음소리 따라하잖아. 얘가 진짜 모자란 건지 아니면 고도에 약간 까는 건지 약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내가 보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가 되게 뭔가 이제 얘가 장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따지면 그 마라톤처럼 네. 어떻게 보면 차별을 좀 받아오고, 특히 그 같은 동년배 또 친구들에게 네. 따돌림과 놀림을 받았던 건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인생이 되게 잘 풀린 편이다, 되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하는 것마다 다 좀 잘 된 편이지,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아마 소설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화를 이렇게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그리고 우연과, 그러니까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뭐 이제 그렇지. 영화 예. 설정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그게 소설 원작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 감독이 영화 되게 잘 만드시는 그 분인데, 로버트 저메키스. 네, 네. 그 백투더퓨처 시리즈를 만드시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여기서 나오는 그 포레스트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의 고발적인 메시지를 에둘러서 약간 표현하는 좀 그런 네.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전쟁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 관한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 가서도 그렇고 이 포레스트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사회에 비춰지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포레스트는 약간 이제 지능이 떨어지니까는 이 순수한 눈으로서 그거를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이 세상을 대하는 것과 우리 보통의 사람이 대하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 괴리감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사회의 비판적인 요소를 곳곳에 끼워놨는데 그게 참 그 전에 봤을 때는 그런 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밌는 그냥 한 뭐 인간의 뭔가 인생을 다룬 뭐 그런 휴먼 드라마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다라고 맞아요. 네.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네. 다시 보니까. 이 주인공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그 그 부조리함을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희화화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네. 네. 그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엄마의 몸로비도 그랬고 그 KKK단 단장 네, 이름을 네. 따온 것도 그랬는데 그렇지. 그 제니의 어린 시절에 음. 이제 어떤 포레스트 검프 평생의 사랑 음. 그 제니의 어린 시절도 보면은 나는 그 포레스트 검프 대사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제니의 아버지는 네. 제니와 언니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어루만졌대요. 음. 난 그 딱 보면 아니 이거는 그것도 옛날에 봤을 때 몰랐어. 아, 제니가 그 뭐지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옛날에는 기억을 우린 못 하고 있었어. 예. 저래서 그러니까 아까 수현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계속 뛰는 것만 생각이 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쇼킹한 설정들을 나 기억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도 기억이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었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애들이 맞아 이거. 보기에는 좀 약간 좀 그런데. 이거 애들 볼 건 아니야 솔직히. 네. 근데 이 영화가 워낙에 약간 뭔가 휴먼 뭐 명작 드라마 약간 이렇게 포장돼 있으니까 막 모든 연령이 다 받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장면적으로 그런 자극적인 건 안 나오지만은 뭔가 네. 내용이 진짜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쇼킹했다. 블랙 코미디에 가까울 정도로 네,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니도 따지면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그 친부의 그 성폭행 때문에 그래 성학대. 네, 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영화가 제니랑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 지는데 이렇게 둘이 네, 한참 앉아 있었던 그 장면만 있어서 그 포레스트랑 제니는 어렸을 때 그냥 친하게 지내던 뭐 동네 친구 정도로만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포레스트의 그런 어린 시절, 제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좀 쇼킹하더라고. 다시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 있었지 우리한테는.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참 힘든 삶에서 그나마 포레스트 검프와의 시간이 이제 제니에게 나름의 안식이었다는. 그렇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린 포레스트 검프의 그 대사에서 제인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좀만 더 같이 있자, 네. 더 같이 있자. 왜냐면 거기서도 막 그 아빠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음. 거기 밭에 숨어가지고 네. 하느님 저를 빨리 새로 만들어 주세요. 네. 도망가게. 이제 그랬던 기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새로 만들어 주진 않았지만 경찰을 보내서 이제 제니를 구해줬습니다. 뭐 네. 이런 대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시절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특유의 댄스에 여기도 이제 기여했다. 킹이 있죠. 예. 킹 엘비스 있을 때 엘비스가 죽었을 때 이제 더 선지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이제 뭐 약간 여관을 하셨나 봐 그게. 약간 하숙집 같은. 하숙집에. 네. 근데 거기서 그때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기서 포레스트 검프의 그 이제 다리 교정기 차고 있을 때 네. 그때 뭔가 그 특유의 그 몸짓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다리 떠는 춤을 만들었다는 네. 네, 뭐 그런 이 영화만의 약간 이제 근데 대체 역사를 딱 그 다리에 그 교정기를 끼고 할 법한 춤의 장면을 엘비스가 이제 TV에서 엘비스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엄마랑 그 포레스트랑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진짜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럴싸하지. 너무 그럴싸하게 나가지고 뭐지 저거는 진짜로 있을 법한 일인 걸. 네. 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던 포레스트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네. 결국 뭔가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따지면 이제 그것도 뭔가 이제 그 포레스트 인생의 그 평생의 그 각인된 대사 포레스트 런 네.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했던 네. 도망쳐 네. 포레스트 뛰어 근데 이제 거기서 달리다 보니까는 얘가 다리가 불편한 애였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 다리 교정기가 부서지면서 그 장면은 근데 지금 봐도 너무 명장면이라 특히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파편들이 날아가는 네. 그 와중에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네. 너무 멋지죠. 멋지고 너무 뭔가 나도 왠지 뭐 그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되게 뭔가 그 어린 포레스트가 뛰어가면서 그 다리 교정이 부서질 때 너무 뭔가 확실히 그 장면이 괜히 명장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저도 약간 좀 그랬던 게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얘가 자신의 능력치 이상의 뭐 저게 생겨서 특정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뭐 그 장면보다도 저는 약간 한 인간 사람이 자신에게 갖춰졌었던 그 한계 그다음에 제약의 틀을 깨고 뭔가 그걸 부수고 맞아요. 예.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나아가는 듯한 날아가는 듯한 진짜 그 차가 그 애들이 쫓아오는데 자전거 타고 쫓아오는데도 쌩 하고 그냥 그 먼지를 네. 막 일으키면서 나가는데 플래시야 그 거의. 모습이 그렇죠. 플래시처럼 막 나가는데 그 모습에서 뭔지 모를 약간 해방감과 자유가 느껴지면서 좀 울컥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역도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제 그 톰 행크스는 일찌감치 확정이 됐는데 아하. 그 아역을 되게 못 찾았대 아하. 감독이.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역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그 지역의 느낌이 나는 아역을 좀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그 어린 애가 와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바로 그냥 감독이 오호. 얘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했는데 게다가 또 오히려 그 톰 행크스가 그 아역의 말투를 참고해서 자기가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 갈피를 어떤 식으로 대사를 쳐야 될까 그 갈피를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아역 그럼 내가 얘가 커서 된 거니까는 이 아역의 그거를 내가 참고해서 아하. 그래서 굉장히 톰 행크스도 막 그 인터뷰에서 그 아역을 굉장히 높게 치더라고 되게. 둘이 나란히 막 이렇게 있는 화면 같은 거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아역이 대단한 아역이었다. 어허. 캐스팅 성공. 네. 그 대배우 톰 행크스가 직접 그렇게 아하. 칭찬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얘는 완전 달리기 맨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달리기를 오래도 달릴 수 있고 되게 빠르게도 달리죠. 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도 이제 그대로 커가지고 이제 톰 행크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쫓아오던 애들이 이제 자동차로 바뀌어가지고 네. 쫓아오는데 그러면서 그 자동차까지도 이제 따돌릴 정도로 네. 엄청난 그 신체적 능력을 음흠. 피지컬을 그 덕분에 대학에 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던 포레스트가 갑자기 이제 그 미식 축구 네. 팀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쟤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대학을 가게 됐다는 특기생으로. 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인생 초장부터 좀 되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특히나 그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없지만 이제 미국인들만 열광하는 스포츠가 몇 개 있잖아. 그 미식 축구랑 아이스 하키랑 미식 축구 선수로 성공하면 또 이제 부와 명예가 그렇죠. 그 NBA 선수들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는 대학교 그렇게 또 가가지고 또 맹활약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이제 그렇게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흑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를 네.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죠. 그래서 뉴스에도 막 이렇게 네. 두리번 거리면서 나오고 네. 이게 94년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그렇게 옛날 화면에 그럴싸하게 합성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테지만 그때도 약간 거의 뭐 터미네이터급만 그냥 막 되게 와 그 옛날 막 케네디 막 화면이랑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의 톰 행크스랑 막 합성을 했나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헐리우드의 뛰어난 기술력 막 해가지고 그래도 화제가 됐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학 미식축구 이제 그 올스타 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도 네. 나오죠. 그것도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첨단 기술로서 아하. 만들어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닥터페퍼 15병. 15병 먹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오줌 마려워요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그 미식축구 다음에 이제 그 월남전을 참전하게 되죠 또 네. 베트남전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화가 시종일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포레스트에 비해서 희한하게 그 어릴 때부터 사랑이자 그 소꿉친구였던 제니는 대조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도 이제 약간 그 제니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뭔가 계속 자신의 꿈과는 어긋나는 네. 그리고 자꾸 뭔가 좀 되게 방탕하고 좀 자꾸 이렇게 그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타락해가는 약간 네. 좀 그런 그러니까 뭔가 포레스트는 계속 빛의 세계에서 막 계속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자꾸만 그 포레스트의 사랑인 제니는 자꾸만 뭔가 그리고 이제 약간 인터넷상에 그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그 성매매 업소를 갔는데 뭐 나의 옛날 첫사랑을 만나는 뭐 그런 기분 막 그런 느낌으로 자꾸만 뭔가 그 제니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우울해지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또 보고 있으면은 좀 제니가 이게 현명하지 못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같이 쓰레기들만 만나지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옛날에 어릴 시절에 그런 약간 불우한 가정으로 네. 있었던 그 여자인 친구들의 저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쪽에 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이 좀 꼬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유독 그런 불우한 어린 환경을 겪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약간 성인이 돼서도 약간 자꾸 뭔가 그 손 찍어만한 네. 남자를 자꾸만 만나고 이상하게 그 사랑이 참 안 풀리더라고. 네. 꼭 이상하게 나쁜 남자들한테만 꼭 그렇게 또 꽂혀 그리고 보면은 원치 않게 그런 길로 가게 되고 또 그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또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계속 이제 뭔가 안 풀리는 쪽으로만 네.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물론 뭐지 여기서의 제니는 뭐 정말 뭐 그 정도까지 성공을 못하긴 하지만 근데 약간 이번에 이상하게 그 제니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실제 여배우들의 인생이 약간 생각나더라고. 좀 그런 걸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데미 무어라던가 그 관지림의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뭐가 모자라서 막 그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인생 비하인드를 몰랐을 때는 그냥 한정없이 그냥 뭐 저 너무 청순하고 너무 네. 이쁘고 막 저런 미인들은 뭐 아무런 인생에 굴곡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막 그런 거 데미 무어 인생도 한번 보고 막 그렇게 관지림의 인생 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뭔가 그 어릴 때 하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자기 본인도 자꾸만 자기를 망치는 방향으로 자꾸 가더라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가. 그래서 나 요번에 그 제니의 인생도 뭔가 좀 네. 그런 여배우들의 인생이 겹쳐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적 받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가 네. 참. 그러니까 다시금 어떤 환경의 중요성,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80년대 광주에 있었던 그 분들이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서 그렇죠. 네.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최근의 사건이 다시금 이런 위험한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건 평생에 아무리 뭐 나이를 먹어도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그렇죠. 노인 되셨다고 옛날 일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옛 기억이라 희미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네. 생생하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심지어 그 군대에 대한 기억조차도 그렇지. 늙어서까지 할아버지 돼서도 그게 생각나는데 뭐 그런 정말 그런 크나큰 끔찍한 일들은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음. 죽는 날까지도 그게 안 되는. 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안타깝게도 포레스트 검프는 계속 그 제니에게 자신의 이제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라지만 제니는 자꾸만 그 포레스트의 마음을 자꾸 이제 받아주지 않고 실망시키고 거절. 그러니까 따지면 그 남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제니 좀 왜 저래 약간 이제 좀 짜증난단 말이야 솔직히 보고 있으면은 제니 정말 꼭 저렇게까지 포레스트한테 상처를 줘야 되나. 네.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사실은 이 인생 전초전에서 그 미식 축구와 그 구인으로서 성공하는 것만 봐도 아니 그냥 포레스트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되나 그냥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지금 쓰레기들만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제니가 약간 나쁜 년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보니까는 너는 약간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돼.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약간 뭐 답답하긴 한데. 후반부에 대놓고 그 얘기도 하지. 나는 너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네.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 보면 저도 옛날에 아까 되게 좀 짜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짜증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시절에 그것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그 불우함 때문에 또 이 사람의 평생의 그것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월남 가기 전에도 마지막에 또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결국에는 또 제이는 그냥 떠나버리고 네. 난 그래서 그 편지할게 이랬는데 아니 주소를 알아야 편지를 쓰는데 이미 얘는 자기 또 어디 막 딴 데로 떠돌 거라고 이미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편지를 써봤자 어차피 의미가 있나. 그러게. 네, 역시나 그래 다 반송되죠. 그래가지고 네. 이만큼. 네, 수십 통의 편지가 네. 다 반송이 돼가지고. 근데 그 주소는 어디로 보낸 거지? 그러면 옛날 집으로 보냈나? 뭐 그렇겠죠. 어릴 때 살던 그 옛날 집. 포레스트의 성향상. 네, 그 제니가 그 증오에 맞이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네. 기억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 집에다가 보냈나? 그래서 이제 또 그 월남전을 가게 됐는데 또 얘는 또 군이 되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주 적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약간 단순맨이라 그런가.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런 해석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은 똑똑한 놈이 될 필요가 없다.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놈이 가장 좋은 군인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것도 약간 뭔가 좀 감독이 돌려 깠다는 네. 그런 해석이 있어서. 그렇죠. 특히나 그 초반에 딱 그 훈련병 되자마자 군인이 된 이유가 뭔가 내 교관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니까 넌 정말 천재구나. 그리고 막 그 교관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네. 포레스트 검프. 총조립도 연락 빨리 끝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넌 장교로 지원해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군대 생활 잘해가지고 또 명예 훈장도 받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3명인가 만났잖아. 네.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만났었고 이제 군인 된 다음에 그 존슨 대통령 네. 만나가지고 또 명예 훈장 받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준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댄 중이.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오랜만에 이 영화 보면서 루테니란 단어를 이제 또 외웠지. 중위. 루테니 댄 이거 해가지고. 아니 그 배우가 다른 배우인데 약간 나는 되게 좀 그 친숙해가지고 약간. 아니 근데 이 배우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좀 많아. 이분 말고도 되게 비슷하게 생기신. 난 약간 찰리 신도 생각났고 그 윈터 솔저도 생각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마블 네. 윈터 솔저 약간 그분이랑 좀 인상이 비슷한 인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친숙한 인상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 중에 좀 이런 배우들이 좀 있어 몇몇 남자 배우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람도 좀 그 포레스트와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평생의 친구가 된 네. 그런 사람이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문도 되게 약간 좀 알아주는 명문 군인 집안이라 가지고 네. 조상들이 다 항상 주요 전투에서 막 전사했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약간 기꺼이 어떤 월남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는데 포레스트가 구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는 죽고 싶었는데. 포레스트를 원망했지만 하지만 또 이제 그 뒤까지 가면서 또 감동 스토리가 또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그 중의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 군대에서 그 버바라는 그 네. 흑인 친구 아하. 또 그 친구와의 또 얘기도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친구는 막 되게 새우 전문가라 가지고 이제 난 제대하면 새우 배를 살 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반띵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꼭 이렇게 이런 소울메이트 이런 훈훈한 친구는 꼭 죽잖아 전쟁터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버바도 또 불행하게 네.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말이 집에 가고 싶어. 이제 그것을 평생 이제 또 포레스트가 잊지 못하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여기 이 영화가 너무 포레스트가 너무 먼치킨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얘는 힘도 장사고 연락 빨리 뛸 수 있고 뭐 모든 일단 그 신체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 포레스트는 거의 초인급이야. 그래서 지금 자기네 그 소대원들을 몇 명이나 들쳐업고서 다 구했잖아. 네. 그 월남에서도. 근데 정작 이제 버바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버바는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애초에 그 버바 구하러 가는 거는 자꾸 다른 동료들이 보여가지고 얘 일단 구하다 보니 늦어졌어. 그래가지고 네.
일단 얘부터 구하자. 얘부터 구하자.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이제 네. 늦어져가지고 또 군 병원에서 또 탁구를 처음 했는데 심심해서 처음 했는데 또 개 잘하네 또 탁구를. 그래서 이제 결국 국가 대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올림픽 나와가지고 막 그 중국에도 갔다 오고 마오쩌둥의 중국에도 갔다 오고 네. 막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그 역사의 한복판에 가지고 그렇다. 그냥 엄청난 맹활약을 했다. 음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후반부에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도 약간 좀 지금 업적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엄청난 유명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또 탁구 천재가 돼가지고 네. 또 그런 활약을 펼쳤다가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이랑 그 비틀즈의 존 레논과 이제 토크쇼까지 함께 나왔죠. 네. 그래서 또 거기서 한 말 때문에 존 레논이 이매진을 썼다. 포레스트 검프의 그 말 때문에 또 탁구 잘 쳐가지고 대통령 또 만나죠. 네. 이제 그 닉슨 대통령 만나가지고 백악관으로 초대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탁구채 그 마케팅으로 아.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거금의 그 계약금을 음. 받아서 이제 그 돈으로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바는 죽었지만 그 버바의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버바 가족들이 너 바보냐 이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너무 포레스가 너무 무골 호인이라서 그 큰 돈으로 선뜻 그냥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네. 반띵. 그래서 이제 그 배로 이제 그 덴중이를 불러가지고 네. 또 덴중이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가 배를 사면은 네가 선장이 되면 내가 1등 항해사가 돼줄게 네. 그 얘기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둘이 같이 그 배 타가지고 또 이제 근데 또 왜냐면 이제 그때 그 둘이 어디 먼데 나가가지고 따지면은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더 큰 폭풍이 이제 그 정박해 있던 배들 다 덮쳤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막 그 국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네.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배 한 척만 남았습니다. 네 다른 새우잡이 배들이 다 싹 다 뿌개져가지고 네. 이제 새우잡이를 독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덴중이와 포레스트가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다. 네, 새우잡이로. 그래서 버바 건프 새우 회사라는 네. 이제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치. 그 성공하게 됐는데 계속 그 여기 보면 빨간색 이제 버바앤 네. 포레스트라고 써 있는 버바앤 검프인데 네. 어쨌든 그 빨간 모자가 바로 그 성공한 회사의 그 모자입니다. 네. 나 그래서 그 모자 보다 보니까 자꾸만 트럼프가 생각나가지고 그러게. 그 트럼프의 빨간 모자가 네. 생각나서 미국 사람들은 빨간 모자를 좋아하나. 사람이 잘 되려 그러면 이렇게도 잘 네. 되는구나 하고 이제 계속 풀리죠. 네. 그리고 따지면은 이제 난 근데 그 덴중이의 스토리가 난 요번에 보면서 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 왜냐면 이제 그때도 군 병원에 딱 왔을 때 이제 보니까 그 양 다리가 없을 때 네. 사실 그 요번에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 옛날에는 배우가 이렇게 약간 다리 이렇게 오므렸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저 당시 때 근데 CG 기술이 저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G가 아니면은 구현할 수 없었던 장면이라. 네 그래가지고 그 양다리 없어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그 장애를 얻은 이제 그 절망감 네.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네. 계속 이제 그냥 매사에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고 뭔가 그렇게 뭔가 그 중이로서 사실 굉장히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정말 그리고 되게 따르고 싶은 리더였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애를 얻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스스로 완전 무너져서 이제 그 안타까운 모습. 네. 특히 이제 그 포레스트 입장에서도 되게 아 내가 굉장히 정말 형처럼 그런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운 빠진 모습 네. 막 그게 되게 안타까워지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약간 이 덴중의 스토리를 보면서 리얼이 떠오르는 거야 자연스럽게 네. 그 양 다리를 잃었을 때 어떤 그 절망 특히 절망감. 그 타카시의 그 네. 스토리가 되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비슷하죠 느낌이.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레스트는 다분히 이제 환타지적인 그 설정인데 댄은 굉장히 이제 리얼한 현실적이지. 현실 설정이라 댄 쪽에 굉장히 이제 몰입감이 느껴지다 보면은 조금 아까 말한 그 리얼의 설정이라던가 네. 와, 내가 장애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정상인이었다가 두 다리를 잃게 된다면 저런 마음이 나도 들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덴으로 왜냐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네. 특히 또 그렇게 월남 참전했다가 돌아온 군인들의 PTSD라든가 네, 맞아요. 사회에 적응하지 음.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겉돌고 있는 그쵸. 그런 사람들을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훈장 받고서 제외하니까는 막 그 이제 머리 길어가지고. 근데 나는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머리 긴 모습이 난 더 멋있어가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덴중이가. 잘 어울려. 네, 특히 그 배 탔을 때 막 그거 반다나 이거 했을 때 멋있었어요. 약간 엑스로즈 같잖아. 약간 이제 뭐 락밴드 멤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잃었지만 뭐 원체 이게 상체가 몸이 좋고 멋있기 때문에 네. 어째 락밴드 멤버 같은 약간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폭풍 올 때도 막 그 배 위에 꼭대기 거기서 네. 그 다 뒤에 막 잡고서 막 멋있었어. 막 되게 폭풍아 와봐라 막 너와 나의 대결이야 막 하면서 맞아요. 뭔가 자기의 울분을 약간 하는데 나는 그 장면이 좀 멋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죠. 역시 군인 출신이라. 음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만에 제외했을 때도 약간 좀 씁쓸한 장면 많이 나왔거든 되게. 막 그 휠체어 막 이렇게 괜히 와가지고 막 네가 훈장을 탔다고 네. 훈장 타야 되는 건 나였었는데 왜 네 따위가 타고 막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포레스트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정작 자기 쭈루로 미끄러지니까 또 포레스트가 도와줘가지고 또 이제 네.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한동안 같이 지냈잖아 그 집에서. 게다가 또 막 그렇게 약간 또 새해 맞이해가지고 또 매춘부 불러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오히려 이제 막 그렇게 포레스트가 사실 이제 포레스트는 수총각이지 따지면은 그 제니와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네. 수총각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매춘부를 밀어내니까 거기서 또 매춘부 얘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얼간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얼간이란 욕을 마치 이제 자기한테 한 것처럼 얼간이라고 하지 마. 나는 얘를 좀 비웃거나 욕할 수 있어도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를 욕하는 것은 약간 나를 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특히 그 월남을 다녀오면서 고생을 한 군인인 나를 니들이 욕하면 안 돼라는 어떤 이제 그런 약간 심정으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죠. 근데 또 거기서도 막 그렇게 또 휠체어 바로 털푸적 엎어져가지고 근데 또 바로 이제 또 그렇게 막 서로 싸우니까 매춘부들이 다리도 없는 주제 이러면서 또 막 그러면서 네. 비웃으면서 나가잖아 조롱하면서. 네. 근데 또 다시 거기서 이렇게 뭔가 팔만으로 일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은근히 난 요번에 오히려 그 포레스트보다 그 덴중의 스토리에 난 더 뭔가 더 약간 좀 공감을 많이 느끼고 네. 감정적으로 그런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러게. 옛날에는 포레스트만 생각이 났었는데 다시 보니까는 덴중이 특히나 저는 제일 마지막 그 결말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댄이 우뚝 서는 모습이 너무나 네. 감동적이라서 그 타이타늄 의족을 달고 네. 와가지고 멋있었습니다. 자기 새 여자친구와 음흠. 왠지 한국인일 것 같은데 약간 느낌에 뭐 물론 뭐 중국계거나 일본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계일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네. 약간 수잔이라고 불린 여자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포레스트 결혼할 때 딱 그 찾아온 덴중이의 모습 그 타이타늄 이거 되게 최신 의족이라고 딱 하면서 할 때 거기서 포레스트가 매직 딸이네요. 네. 딱 할 때 너무 괜히 뭐 또 나 그 장면 되게 약간 눈물 날 거더라고 되게 뭔가 내가 덴중이가 된 것 같아 약간 느낌에. 그래가지고 그 둘의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도 결국 이제 사랑을 얻게 됐고 댄도 이제 또 이렇게 번듯해져가지고 또 자기 새로운 사랑과 딱 그 찾아온 모습을 보니까 둘이 마주 볼 때 너무 또 이렇게 울컥하더라고 또 네.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새우잡이 같이 배 탄 이후에 댄중이가 그때 처음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너한테 내 목숨을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지. 하지만 근데 끝내 고맙다는 또 말 또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했는데 대신에 그 말을 하고서 바로 바닷가로 딱 뛰어들어가지고 그 장면도 멋있어요. 수영을 하는 그 장면 네. 멋있죠. 그리고 일단은 댄중이는 가장 큰 그 공은 그 애플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아직 그 초창기일 때 정말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었다. 포레스트가 과일 회사에 투자했나 보다. 댄중이님은 과일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난 잘 모르지만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투자의 기재였다. 그래서 그 편지 와 있는데 그 애플 옛날 로고 네. 찍혀 있어가지고 애플 컴퓨터 INC 있어가지고 포레스트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다. 그렇다. 애플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렇다. 만약에 아직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산이 생겼을 것이다. 네. 그 투자의 신 워렌 버핏조차도 그 애플 주식 안 산 게 그 평생 한이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사겠다. 그래서 사셨는데 참 댄중이는 엄청난 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렇다. 네. 그리고 포레스트가 어쨌든 뭐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모든 사람을 선의를 대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들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초에 1차 대박 터진 것도 이미 그 새우잡이 회사가 이미 1차 대박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그 회사 지분도 다 그 버바의 가족들에게 다 주고 이제 그 회사 경영도 그냥 댄중이한테 맡겨버렸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댄중이가 이제 그 돈으로 따지면은 그 애플 다시 주식을 예, 재투자. 재투자해가지고 근데 정말 투자의 귀재였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돈 문제는 이제 없다 인생에. 없다. 네. 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막 병원도 짓고 이제 뭐 학교도 짓고 그냥 네. 다 좋은 일 실컷 하고 나는 이제 그냥 소일거리로 잔디깎기를 했다. 네. 그것도 무료로 음흠. 돈 따로 안 받고 음흠. 저는 원래 돈 많으니까 해드릴게요 그냥 무료 봉사 차원에서.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무료로 잔디 깎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참 이렇게 포레스의 인생은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옛날에 볼 때 제니가 짜증난 이유가 괜히 가끔씩 돌아와가지고 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럴 때마다 뭔가 자기 필요할 때만 네. 약간 찾아오는 느낌이란 말이야. 약간 포레스의 마음을 안 받아주면서 꼭 지 필요할 때만 약간 그럴 때만 좀 찾아와가지고 덕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포레스의 그 마음을 아니까 너 어차피 날 좋아하니까 내가 언제 와도 날 받아주겠지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특히 이제 그렇게 포레스가 뭔가 참전 군인으로서 훈장 받고 나와서 뭔가 그 반전 집회에 네. 어떻게 엉겹결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 휩쓸려가지고 워싱턴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참전하고 돌아온 군인이 지금 막 돌아온 군인이 저렇게 뭔가 발언을 하면은 또 파장이 클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이크를 뺐는데 근데 저는 그 거기서 실제 톰 행크스가 한 대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버바 얘기랑 댄 중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들려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들었으니까 그 성조기 입은 남자가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었으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내 친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자리에서 저 멀리서 포리스트 이러면서 이제 그 제니가 네. 또 물 거기 네네. 가운데로 오잖아. 그 워싱턴 거기 보란 듯이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거기서 또 막 그 감동에 포옹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와 하잖아. 네. 또 미국인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남들 연애 사업 잘 되는 거 되게 좀 응원해 주잖아. 약간 그렇지. 우리가 그 탑건에서도 얘기했었던 얘들 원래 다 친한가? 약간 이런 얘기. 얘는 짰나? 이렇게 노래 해주기로 짰나? 그런 느낌으로 그 감동에 막 포옹을 하니까 막 그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막 와 막 해주잖아. 막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그 분위기만 봐도 당연히 아 이제부터 제니는 이제 정말 포레스트의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온 건가 네. 했는데 포레스트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야. 그래서 이건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제. 근데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블랙팬서가 나오잖아요. 그 마블 블랙팬서 말고 그 히어로 말고 실제 이제 그 흑표당이라고 이제 흑인 인권 운동하던 네. 이제 물론 약간 좀 과격한 측면이 있었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옛날 투팍 엄마가 거기 활동했다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블랙팬더를 아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뭐 그 묘사가 그 흑인들에 대한 묘사가 뭐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거든 솔직히. 네. 네. 오히려 그 제니 남자친구에 대한 묘사만 나쁜 거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그 포레스트는 제니를 해하려고 하던 그 쓰레기 남자친구들을 항상 응징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대학 시절에도 그런지 물론 대학 시절은 약간 이제 제니가 좀 이제 그 남자친구랑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오해한 포레스트가 너를 해하려고 그랬어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였고 근데 요번에는 대놓고 진짜 손찌검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장면까지 보면서 아, 왜 제니는 왜 저런 새끼들만 만나지 약간 좀 이제 그 안타까운 얘는 참전 군인인데 그렇지. 무공훈장 받았는데. 네 훈장을 받은 군인에게 이제 더 구탈 당했기 때문에 네. 그냥 보기에도 더 아파 보여요. 그 대학 시절보다도 훨씬 더 전투력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포레스트의 전투력이. 근데 또 그 쓰레기 남자친구도 또 끝내 또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그땐 내가 심했어. 다시 돌아와주라 하니까 또 나는 그 장면 좀 이제 이게 남자들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항상 매번 그렇게 포레스트는 계속 구애를 하는데 포레스트 보는 눈 앞에서 대놓고 항상 그 또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들 맨날 와가지고 거기서 항상 포레스트를 택하지 않고
쓰레기 남자친구를 택하니까 그렇죠.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짜증 나지. 네. 저럴 거면 왜저난 그래서 좀 그 월남전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그 장면이 너무 마치 좀 난 제니가 과시하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 안다. 어. 네. 훈장 받은 저 네. 군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여자야. 막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 느낌으로 괜히 약간 관종 같은 느낌이 난 들어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저럴 거면 왜 포레스트를 아는 척한 거야? 그냥 멀리서 아 포레스트 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넘어가야지. 그럴 거면은 아니 잘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근데 정작 포레스트가 사귈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되게 감동에 포옹 해놓고서는 정작 내 남자친구야 소개할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항상 열받아가지고 그게 뭐 하자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그 두 번째 남자친구도 그 본 앞 대놓고 포레스트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너무 달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면서 또 보란 듯이 그 남자친구랑 버스 타고 떠나버리니까 네. 또 포레스트는 그걸 씁쓸하게 되게 쳐다보면서 난 그 두 번째 장면까지도 그냥 포레스트 그냥 잊어라 그냥. 근데 또 약간 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해바라기과라 가지고 네. 포레스트는 평생이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뿐이지.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좀 그 북두의권 감성이 약간 떠올라가지고 내가 원했던 것은 제니뿐이었어. 뭐 그런 거죠. 뭐 켄시로나 신 마냥 약간 유리야 약간 이런 것 마냥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나에겐 제니 한 명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음.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제니가 안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완전 애플 주식 소유자들 대박 나서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또 갑자기 또 나타나잖아. 어떻게 알고 어디선가. 아니 그 뭐 물론 이제 뭐 관심 있으면 막 잡지 같은 거 봐가지고 이제 뭐 포춘 같은 잡지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네. 약간 뭐 그 기사를 보고 알아낸 건지 음.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산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돌아온 건지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난 솔직히 그 세 번째는 약간 조금 또 의도가 너무 불순해 보이는 거야 되게. 아니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니까 또 이제 또 지 필요해지니까 또 온 건가? 약간 좀 그냥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니는 뭐 좋게 보면은 진짜 힘들게 사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꼬인 인생을 네, 방황하는 그나마 거고. 방황하다가 이제 그 진짜로 절체절명의 위급한 시기에 이제 포레스트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가끔 생각도 하고 마음은 있었으나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었던 그런 건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나한테 그런 여자가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네. 다분히 약간 간복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날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영화 봤을 때 제니한테 되게 열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옛날만큼 열받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이해는 가지만 네, 감안해줄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좀 곱게 보이진 않아 솔직히. 좋게는 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위안을 얻고자 네. 기대고자. 만약에 제니 인생에 포레스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좀 쓰는 느낌이 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포레스트를 대하는 것 같아서. 아 여차하면은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음. 갈 데 없어지면은 네. 포레스트한테 가자. 제일 좀 약간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네. 남자 입장에서는 씁쓸하죠. 그런데 그게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제니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냥 막판에 눌러 앉았겠지. 근데 다만 그렇긴 하지. 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포레스트 물주 삼아가지고 그냥 이제 뜯어먹고 살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건 또 뭐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 참작의 여지가 있긴 네. 한데 그렇다. 다만 난 그 마지막 고향 집에서 또 떠날 때도 난 거기서 내가 약간 영화 보면서 내가 또 탄식을 했거든. 내가 저 왜 저러냐 약간 전 그랬거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아니 이제 이쯤 됐으면은 좀 정착해도 되지 않나. 네. 이제 포레스트도 뭐 완전히 뭐 이제 돈 문제도 없고 이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 그냥 자기는 몸만 와서 그냥 그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랑으로서 그냥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기어이 또 밤에 또 몰래 아니 그 새벽에 몰래 떠나길래 이럴 거면 왜 오는지 잘 알 그러니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꾸만 포레스트의 그 마음에만 자꾸 상처를 주고 애간장을 태우니까 확인하러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그러니까. 중간에마다 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열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포레스트가 음. 무작정 달리게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쵸. 네. 제니를 잊기 갑자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돌아온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러닝화를 사줬는데 나이키 코르테즈였다. 네, 나이키 코르테즈를 사줬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을 때 그 코르테즈가 굉장히 다 해져가지고 네. 그 숱이가 다 떨어져 있잖아, 막. 하긴 뭐 3년 동안 그거 신고 뛰었으니까. 네, 그 코르테즈가 너덜너덜해졌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그 제니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슬픔을 잊기 위해서 무작정 달렸다. 네. 그래서 달리다 보니 너무 멀리까지 와서 더 멀리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미친 듯이. 그치. 그래서 약간 진짜 포레스트는 거의 뭐 에너자이저야 그냥. 에너자이저이면서 플래시야. 체력이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강철 체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울적함 때문에 시작한 건데 갑자기 뭔가 그 전국 투어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근데 따지면은 이 남한만 뛰어도 되게 빡센 건데 이 사람은 미국 전역을 네. 돌면서 뛰게 됐죠.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포레스트의 모든 행동이 그렇듯이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일인데 그 행동이 뭔가 엄청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네. 굉장한 유명세를 타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달리다 보니까 동료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상업적인 재미를 봤다. 그 표 문구 카피라이터한테 또 뭔가 영감을 줬고 개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개똥 Shit 같은 일이. happens. 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줬고 그 스마일 티셔츠 네. 그것도 영감을 줬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적은 사람들만 따라갔는데 막 완전히 한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 달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막 그 인터뷰도 저는 그냥 달리는 것뿐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네요. 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달리다가 그 무리가 쫓아오다가 톰 행크스가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까 되게 벙찌게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네 그 장면도 약간 좀 종교에 대한 조소가 맞아. 아닌가. 네. 전 그걸 느꼈어. 네. 왜냐면은 그 많은 종교에 관련된 그 우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확실히 그 추종자들 그러니까 포레스 추종자들이 마치 아니 자기 주관은 1도 없나? 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달리기 좋았으면은 뭐 이 사람이 그만두던 뭐 포레스트 씨는 가시는군요. 저는 달리겠습니다. 네. 하는데 갑자기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들도 원래 뭐 런너로서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럼 저 사람이 가도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뭔가 그 길 잃을 양떼처럼. 그러니까 네. 딱딱 그 짝이지. 길 잃은 양떼, 네. 선지자를 잃은 양떼. 네. 그래서 저도 막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어떤 뭔가 우상을 설정해두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가?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장면. 걸 빗대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니까. 심지어 그 구약도 보면은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그 황금 소를 또 만들어 놓고 또 난리를 쳤죠.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 갔다 올 동안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당부를 하고 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너 무서워. 그 사이를 못 참고 섬길 뭔가가 필요해. 우상이 필요해. 우리에게 신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그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신이다. 그런 식의 약간 좀 냉소적인 말도 있잖아. 인류의 최대 발명품은 종교다. 뭐 그런 냉소적인 말도 있듯이.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장면은 진짜 약간 이게 뭔가 그 마라토너로서 어떤 런너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장면은 확실히 분명 그런 의도가 있다. 네. 종교에 대한 은유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잘 뜯어 보면 이 감독이 이 영화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비판은 사실은 되게 좀 큰 내용들이 많다. 네. 숨은 그 장면들을 이렇게 좀 뭔가 감독의 숨은 의도들을 파악한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재밌는 한 영화의 뭐 코믹하게 한 남자의 인생을 그려낸 그런 휴먼 드라마로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주제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달린 것처럼 갑자기 그만두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포레스트는 그냥 이제 집에 갈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막 그 면도도 안 해가지고 머리와 수염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시 또 깔끔해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마치 또 그렇게 포레스트가 그 집에 갈 때 굳이 또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사람들 군중을 뚫고 가잖아. 홍해처럼 네. 이렇게 갈라지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또 좀 제니에게 편지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장면에서 그 기다리던 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제니를 제니. 다시 제외하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듣던 할머니가 여기 주소 지금 바로 앞인데 이래가지고 가까운데.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뛰어갔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그 제니를 만났는데 음. 그래서 제니를 만났더니 이제 갑자기 애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그래서 또 이제 약간 그동안 제니의 행실을 봤을 때 우리가 저건 또 언놈의 또 그 또 자식인가 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 포레스트 집에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포레스트와 이제 잠자리를 네. 했었는데 이제 그때 임신이 된 건지 음. 사실 저 애는 네 애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정확하게는 애가 있네. 그러니까 제 이름도 포레스트야. 그러니까 내 이름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제 아빠 이름도 포레스트야. 그러니까 제 아빠가 포레스트야라고 하는 그 톰 행크스의 말이 저는 별로 대단한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게 포레스트를 보여주는 포레스트란 인간을 보여주는 약간 그 라인인 것 같아서 대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바로 나야 내야라고 안 물어보고 저 아빠 이름도 포레스트야라고 하는데 그 뒤에 네가 아빠라고 말해줬을 때 이제 그제서야 알게 네. 되는 그 포레스트가 그래 포레스트는 이런 사람이었어 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었어라는 게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라서 뭔지 모르게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도 포레스트의 순수함을 네.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제 관객으로서 이게 2시간 20분 동안 계속 그 달려왔던 어떤 포레스트의 그 인생에서 마지막에 네. 그래도 드디어 이제 이 포레스트에게 그러니까 이 사실 포레스트는 다 이뤘단 말이야. 네. 제니 빼고 사랑 빼고. 그러니까 제니만 이제 오면 정말 완벽하게 활용 점정을 찍을 수가 있는데 다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됐어. 근데 그 이 평생에 내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그 사랑만 이제 그것만 충족되면은 제니에 대한 그것만 마음만 되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건데 드디어 그 마지막에 그 제니가 이제 아들과 함께 돌아와서 네. 물론 제니 얼마 오래 못 살아가지고 이제 또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또 이제 그것도 또 나쁘게 해석하자면은 또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또 이제 약간 뭐 맡길 사람이 얘밖에 없어. 아들 떠맡기려고 또 그런 거 아니야라는 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부한테 맡기는 편이 가장 좋을 테니까. 그렇죠 뭐. 네. 근데 뭐 남의 자식을 맡긴 게 아니라면야 네. 뭐 심지어 남의 자식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나오는 포레스트라면은 다른 사람의 아이라도 제니의 네. 부탁이라면 기꺼이 들어줬을 거기 때문에. 착한 포레스트라면 뭐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지. 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내가 유심히 보니까 되게 낯이 익어. 그쵸 유명한. 예, 얘 식스센스 식스센스와 AI로 유명했던. 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식센스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인가 그 미국의 그 총기 사고로 저거 있었던 그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좀 그 운동이라던가 움직임이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 때 야 꼬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식스센스나 그 조금 아까 그 아름다운 세상 그다음에 AI 다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 정도 때 영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도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완벽한 성인이 되셨죠. 네. 근데 아기 때는 되게 귀여웠는데 네. 성인 되니까는 옛날 느낌은 없지. 네. 그리고 그 배우 전성기도 딱 그 아역대가 전성기였고 참 여기서도 딱 뭔가 그 특유의 그 귀여운 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똘망똘망. 난 다만 근데 이것도 좀 이 영화가 일부러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지 되게 그 포레스트가 어릴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그 직업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 도로시 아줌마가 네. 네. 그 버스 기사 네. 아줌마가 어릴 때 진짜 어린 시절에 포레스트가 그 스쿨버스 탈 때도 네. 운전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이제 탈 때도 여전히 그 아줌마가 버스 운전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리 교정기 설치해준 그 의사 아저씨도 네.
아니 그 아저씨는 심지어 그 포레스트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 아저씨는 아직도 안 죽었단 말이야. 그 되게 장수하시네 그 아저씨. 그러게. 왜냐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지났을 시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포레스트를 20년도 더 됐을 것 한 같은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늙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묘비를 봤을 때 그 제니가 나이가 82년생이었어요. 그 46인가였고. 그러니까는 대략 한 36인가 37인가 그 정도 네. 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거의 한 꽤 예. 25년에서 30년 정도의 그 정도 있었을 텐데 야 이분들 다 건강하시다. 아씨 포레스트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40 몇 년생이길래. 사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대통령들을 만나고 그렇지. 미국 근현대사를 네. 살아낸 남자 네. 포레스트. 음. 이게 또 뭔가 내가 그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그 제니랑 약간 그 물가에서 나는 근데 왠지 그거를 엔딩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엔딩은 그 자기 아들을 자기가 탔던 그 어릴 때 스쿨버스에 네. 또 태워주면서 그리고 그 아줌마가 왠지 내가 옛날에 봤던 꼬마랑 닮은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느낌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끝나가지고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이번에 보면서 이게 괜히 근데 계속 회자되는 그런 명작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진부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이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고 네. 다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어쨌든 뭐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확실히 톰 행크스란 배우한테 정말 중요한 영화고 정말 나는 이때 톰 행크스가 연기를 진짜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특히 그 순수함 느낌 네. 너무 좋아서 순수한 느낌이 나도 모르게 괜히 그 톰 행크스가 마치 내가 그 야쿠쇼 코지 얼굴만 봐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처럼 톰 행크스의 얼굴만 봐도 뭔가 그냥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약간 그런 정말 순수함 그 자체의 어떤 그 연기를 해가지고 약간 톰 행크스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는 배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보다 그 배우가 가진 캐릭터성이 있는데 아무리 뭐 연기를 잘해도 여기에 뭐 톰 크루즈나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면은 이런 조금 그 느낌은 안 나지. 약간 좀 이런 어리버리한 느낌이 안 나지 않을까.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그 제니가 죽기 전에 그 여기서 이제 포레스트랑 같이 제니가 침대에 누워 있고 포레스트가 이제 아침을 해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하는 나눈 대화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장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새로 보니까는 제니가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뭐 포레스트가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넌 항상 내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진짜 뭐 달리기 할 때뿐 아니라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베트남에서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잠깐 그쳤을 때 하늘을 봤을 때 그 반짝이는 별이 너무 잘 보였어. 별이 잘 보였다. 그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옆쪽에 비치던 그 뭐 석양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너무나 그 수정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가지고 하늘이 이제 이렇게 겹쳐서 반사돼가지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모르게 그 아름답게 반사된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그런 약간 그 자연에서 느꼈었던 그런 뭔가 웅장함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모든 일을 겪을 때 너는 나랑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포레스트가 말하는데 이 순수한 그 포레스트의 마음이 너무나 저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은 때묻지 않은 그 자연이 가진 그 결과 같은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보통은 인간을 태어나 가지고 이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뭔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순수한 포레스트는 자연의 일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한 그 사랑을 제니한테 줬었던 거고 그래서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진부한 그냥 로맨스 영화인가 뭐 혹은 한 남자의 뭐 인생 휴먼 드라마인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는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그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코믹하게 한 남자의 얘기를 풀어가는 것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로맨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합적인 장르인데 그거를 전혀 무겁지 않고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대중적이고 오랑성 있는 장르로 이렇게 감독이 만들어낸 게 참 야 이 사람은 좀 센스가 탁월하긴 하다 맞아요. 진짜 예. 진짜 잘 만든 영화구나
옛날에는 이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네. 보니까는 진짜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뭐 되게 대중적인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왜 괜히 이렇게 30주년을 기념하고 음, 계속 회자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작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가 회자 될 만하다. 어,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좋은 영화다. 가치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를 보긴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는 전혀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네.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본 영화랑 다른 영화 같아 이거는. 네. 네.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음, 그래서 뭔가 또 보이는 게 많아졌는지. 그러게요. 네. 음. 전혀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내 기억에 이 영화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포레스트 검프를 리뷰하자 그랬을 때 포레스트 검프 좀 옛날에는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안 나한테 뭐 와닿는 영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했었는데 네. 다시 보니까는 어, 네. 이 정도의 영화였었나 하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진짜. 네. 명작은 포에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제니가 누워 있는 침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침대잖아. 그래서 왜 저 침대에 누워 있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갑자기 묘비가 나와. 바로. 네. 그래서 아이고 또 기껏 돌아왔더니 또 음. 또 오래 못 있고 또 이렇게 가나.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하기 전 여담으로 그 버바검프 새우 회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라이센스를 샀대요. 오. 실제로 그 회사 만들었대. 그 체인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아하. 미국에 그렇게 있더라고 하더라고. 새우 요리 전문점, 오. 패스트푸드점처럼. 그 캐릭터의 버버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꿈을 이룬 느낌이네. 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유명하고 보편적이라서 음흠. 뭔가 우리가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이 네. 생겨가지고 뭘 굳이 지금 볼 영화도 많은데 이걸 내가 다시 봐야 되나 약간 네. 그랬는데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참 저는 좋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한번 주말의 명화를 보는 느낌으로 네. 보시면은 또 이 각박한 세상에서 또 음흠. 지금 그치.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포레스트의 순수함으로. 네, 네. 한번 또 돌아가 보는 네, 그런 좋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영화를 맞아요. 보고서. 네. 아니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어제 봤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도 기분이 몹시 좀 몹시. 뭔가 좀 불쾌한 상태가 그렇지. 유지됐었는데 왜냐면 돌아가는 게 이게 좀 너무 상식 밖의 좀 상황으로 전개돼서 나라가 너무 개판이라 가지고. 네, 근데 이제 포레스트를 통해서 좀 치유를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저도 뭔가 좀 내가 매사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네. 마음을 나는 딱히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멘탈이 나가 있었던 거죠. 네. 나도 모르게. 저도 두근두근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네, 손에 안 잡히고. 지금 이거 나라가 지금 이거 뭐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네. 내가 그러니까 내 일상이 그냥 뭔가 자꾸만 맞아요. 이게 다 그 장애가 생겨 자꾸 네. 지장이 생겨. 네,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영화도 키고 나서 내가 이 영화 볼 땐가 지금 막 이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너무 명작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심리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네. 영화는. 네. 음. 그래서 또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지만 또 덕분에 네. 역시 항상 청취자 말을 들으면은 참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